제 아버지가 올해 75세인데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을 보면 건강 걱정, 돈 걱정, 외로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다른 어르신들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세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야,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젊을 때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온 거지.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알려주신 7가지 노후 준비법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미리 알았다면 지금보다 10배는 편했을 것들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5세에 헬스장에 등록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아버지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서도 나이 들어서 무리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정말 잘하신 일이었어요. 75세인데도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세요. 20kg 쌀포대도 혼자서 들고 10년째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반면에 아버지 친구분들은 지팡이 없으면 걷기 힘들어 하시고 자꾸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으시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민수야,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 아무것도 안 하면 60세가 되면 30% 이상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운동하면 이 속도를 확 늦출 수 있어. 특히 다리 근력이 가장 중요하대요. 다리 근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의 기본인 앉기, 서기, 걷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화장실 가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외출하기,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다 어려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운동 루틴은 간단해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기본 동작들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힘든 운동할 필요 없어.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아버지 철학이에요. 만약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라도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30회, 벽에 기대고 팔굽혀펴기 20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면 돼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는 고정비 최적화예요. 아버지가 60세 되시던 해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매달 나가는 돈을 전부 다 점검하신 거죠. 당시 상황을 보니까 보험료만 월 50만 원이 나가고 있었어요. 젊을 때 가입한 보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엄청난 금액이 된 거죠. 핸드폰도 무제한 요금제에 월 8만 원, 케이블 TV는 거의 안 보는데도 월 3만 원. 아버지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더라고요. 이 보험이 지금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이 서비스를 정말 이용하고 있나? 그래서 보험을 20만 원으로 줄이셨어요. 자녀보장보험, 과도한 사망보험 같은 건 정리하시고 대신 실비보험과 간병보험을 충실하게 하셨죠. 핸드폰도 월 3만 원 요금제로 바꾸시고 안 보는 케이블 TV도 끊으셨고요. 민수야,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면 어떻게 살아?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월 30만 원 정도를 줄이셨는데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노후 자금으로 축적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과 습관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는 취미 생활비는 오히려 늘리셨어요. 등산용품, 독서비,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비, 이런 건 삶의 질과 직결되니까 아끼지 않으셨어요. 돈은 쓸 곳에 써야 하고 아낄 곳은 아껴야 해. 이런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정비 중에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한 번 당하면 노후 자금 전체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떨어져서 사기에 더 취약해져요.
아버지는 이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먼저 기본 원칙들을 정하셨죠.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기, 급하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기,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끊기, 공짜라고 하면 더 의심하기, 그리고 가족들과 비상연락 체계도 만들어 두셨어요.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하면 반드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화로는 절대 돈 이야기 안 하기, 뭔가 이상하면 일단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하기. 실제로 작년에 효과를 봤어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바로 알아차리시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셨거든요. 전화 내용이 이랬대요. 아버님, 아드님이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 3천만 원이 급히 필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깜짝 놀라서 당황했을 텐데 아버지는 침착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아들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고는 바로 저에게 연락하셨고 저는 멀쩡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사기인 걸 알게 됐고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는 똑같은 수법에 3천만 원을 송금하셨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사전 준비였어요. 또 다른 예방법은 의심 목록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아버지 집 전화기 옆에 붙어 있는 메모지인데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투자하면 높은 수익, 당첨됐다. 세금 환급, 자녀가 사고,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대출 승인.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로 의심하라고 적어 두셨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최신 사기 유형도 공부하세요.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사기를 치고 AI 음성으로 가족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거든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사기 수법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응급 상황 대비 체계예요.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요. 아버지 집에 가보면 곳곳에 비상연락처가 붙어 있어요. 냉장고, 전화기 옆, 침실벽, 현관문.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게 해두셨거든요. 그 연락처에는 119, 자녀들 연락처, 주치의 연락처, 약국.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글씨도 크게 써서 급할 때 쉽게 볼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 매뉴얼도 만들어 두셨어요.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해 두신 건데 내용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갑자기 쓰러지면 어느 병원으로 갈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현재 복용 중인 약은 뭔지, 알레르기는 있는지, 혈액형은 뭔지, 의료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작년에 확실히 알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미리 정해둔 병원으로 바로 가셨어요. 응급실에서도 약물 리스트를 바로 보여드렸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른 진단과 처치가 가능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요. 응급벨 설치하기, 이웃과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시스템 만들기, 가족들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안부 전화하기. 아버지 친구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매일 오전 9시에 아들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대요. 만약 문자가 안 오면 바로 집으로 확인하러 가는 시스템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응급약품 준비예요. 기본적인 상비약,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들을 여분으로 준비해두고 유통기한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하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세요. 정말 그래요. 준비만 잘해두면 큰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디지털 기초 소양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어르신들이 포기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컴퓨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7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만지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전화 받는 것도 헷갈리고 문자 보내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달라요. 카카오톡으로 손자들과 대화하시고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보시고 인터넷 뱅킹으로 금융 업무도 처리하세요.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19 때 확실히 알았어요. 디지털을 못하는 어르신들은 정말 고립되셨거든요.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마스크 신청도 인터넷으로 해야 하고, 백신 예약도 온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화상통화로 가족들과 만나시고, 온라인으로 생필품도 주문하시고, 오히려 더 편리하게 지내셨죠. 특히 인터넷 뱅킹이 정말 유용해요. 은행 가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 계좌 확인하고 이체하고 공과금 납부까지 다 해결되니까요. 아버지가 디지털 기기 배우는 방법도 체계적이에요.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익히세요. 첫 번째 달에는 전화 걸기와 받기만 연습하셨어요. 두 번째 달에는 문자 보내기, 세 번째 달에는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배우셨죠? 그리고 메모도 많이 하세요. 스마트폰 옆에 조그만 공책을 두시고 중요한 조작법은 다 적어두시거든요. 카카오톡 보내기, 말풍선 터치, 글자 입력 전송 이런 식으로요.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해요. 저희도 아버지 스마트폰에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홈 화면에 크게 배치해드렸어요. 그리고 폰트 크기도 크게 설정해드렸고요. 겁낼 필요 전혀 없어요. 어려운 기능까지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뱅킹, 지도 앱.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디지털은 노후 생활의 필수품이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건강한 인간관계 구축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아버지가 65세 즈음에 하신 일 중 하나가 바로 독성관계 정리였어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 자꾸 돈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에너지만 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셨어요. 민수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기분 나쁜 사람들과 시간 보낼 이유가 있나?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대신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드셨어요. 옛날 친구들과 정기 모임도 만드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 모임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적극적으로 만드셨어요. 등산 모임에 참여하시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나가시고, 봉사활동도 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시니까 대화도 즐겁고 새로운 활력도 생기시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특히 중요한 건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버지는 정말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간섭하지도 않고 너무 의존하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이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버지와 만날 때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재미있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죠. 아버지의 경험담도 듣고 요즘 트렌드도 알려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시는 거예요. 독서하시고 산책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외롭다는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고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일들을 찾아서 하시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인 것 같아요. 100명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10명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7번째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준비예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준비이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70세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먼저 법적인 준비를 하셨어요. 유언장 작성,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장례 계획,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이제 걱정할 게 없다. 언제 가더라도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사전 의료 의향서는 특히 중요해요.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어떤 치료는 받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가족들이 대신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리고 재산 정리도 미리 하셨어요. 통장이 몇 개 있는지,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다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 두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아버지는 가족들과 하고 싶은 말들을 평상시에 다 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나중에 후회할 말들을 미리미리 표현하시는 거죠. 저한테도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처음엔 갑작스러워서 당황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런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서전도 쓰고 계세요.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남기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해달라는 마음으로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준비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을 더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도 만드셨어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을 적어두시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세요. 작년에는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셨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충분히 준비했고 후회 없이 살고 있으니까 언제 가더라도 괜찮다고요.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7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라는 점이에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면 늦어요. 몸도 마음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저희 아버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신 게 아니에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하나씩 준비해 오신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거죠.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건 노후 준비에는 마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75세인데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아버지를 보면 정말 이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야, 인생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특히 노후는 더욱 그렇지. 지금 작은 준비가 미래의 큰 행복을 만든다. 그리고 기억해라. 늙는 것은 특권이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계획도 들려주세요.